춘추 전국시대라는 혼란의 시대를 끝낸 시황제. 진나라의 시황제는 중원을 통일했고 강력한 법과 사상을 통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법치주의가 참 좋긴 한데 진나라의 법치주의는 너무도 융통성이 없고 엄격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억압했죠. 진시황의 죽음 이후 상황은 환관인 조고가 권력을 잡아서 진나라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단단해 보였던 진나라라는 빙하는 겉으로는 거대해 보였지만 서서히 녹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진승과 오강이라는 사람의 주도하에 중국 역사상 최초로 대규모 농민 봉기가 발생했습니다.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요. 결국 진나라 군대에 진압을 당하긴 했지만 사실상 이 봉기를 시작으로 우후죽순 봉기와 반란이 일어났고 결국 진나라는 여러 국가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진승의 봉기는 결국 실패하긴 했지만 진나라 멸망의 태동을 알린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 반란자들 중 주요 인물이 2명 있는데요. 바로 서민 출신의 유방과 옛 초나라의 항씨 거성귀족 출신의 항우입니다. 유방은 진나라 말기에 곳곳에서 봉기가 일어나자 형리의 지도자와 청년층의 추대를 받아 군사를 일으킨 인물입니다. 이후 항우의 군대와 만나 연합 세력을 구축했죠. 유방의 능력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있지만 평민에서부터 황제가 된 것을 보면 능력이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평민에서 천하를 호령하는 우두머리가 된 사람, 대단한 인물이죠. 항우는 진나라가 봉기로 인해 혼란에 빠지자 숙부인 항량과 함께 봉기에서 세력을 만든 인물입니다. 그리고 과거 초나라의 왕족을 왕으로 추대해서 봉기의 명분과 민심을 얻었죠. 항우와 관련해서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역발산 기계세, 힘이 산을 뽑고 기계가 세상을 덮을만 하다 라는 뜻입니다. 강한 힘과 정신을 말하는데 이 말이 항우를 상징하는 말로는 딱이었다고 하니까 그가 얼마나 대단한 장수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진승 오강의 난을 진압한 진나라 장군 장안은 진압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반란군들을 진압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항우와 유방은 힘을 합쳐서 장안의 군대를 격파했어요. 진나라의 군대는 한풀 꺾였고 항량은 유방과 항우의 연합 승리에 진나라를 조금 얕잡아 보기 시작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항량은 장안의 기습 공격을 받아서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항량을 죽이고 장안은 이 기세를 몰아서 조나라를 공격해요. 다른 제후국들은 이런 공격성의 위협을 느끼게 되죠. 초나라 또한 위기감을 느꼈고요. 그래서 초해왕은 관중으로 들어가는 이를 관중의 왕으로 삼겠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장수들과 약조를 해요. 하지만 당시 진의 군대는 강했고 승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먼저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오직 항우만이 나섰습니다. 항우는 숙부 항량의 죽음에 분노했고 관중왕이 되고 싶다는 야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초해왕은 항량과 항우가 세운 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하고 잔인했던 항우의 존재가 초해왕에게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정치적 수를 생각해냅니다. 항우는 진나라의 주력 군대인 장안과 싸우게 하고 서쪽으로는 유방을 보내서 관중으로 진격하게 한 것이죠. 진승과 항량이 흩어진 군사를 수습도 하면서요. 확실히 유방은 항우와 비교하면 스펙이 초라했지만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해왕은 항우보다는 유방을 좀 더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항우는 진나라의 주력 군대와 전투를 하고 유방은 관준 지방이 있는 서쪽으로 달렸던 것입니다. 장안의 공격에 조왕과 그 세력들은 모두 거룩성으로 달아났고 진나라 장수 왕리가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장안은 왕리에게 황하에서 북쪽의 주둔지로 이어지는 용도를 만들어서 왕리에게 군량을 대주었어요. 그야말로 거룩은 풍전등화였죠. 아마도 이때까지 장안은 초나라의 중심인 항량을 죽였으니 안심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항우라는 존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항우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가에 대해서요. 항우는 정군을 이끌고 강을 건넌 후에 배를 가라앉히고 솥을 부셨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3일치의 양식만 지니도록 했죠. 결사의 각오로 적과 싸워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고사성어 파부 침주입니다. 항우는 도착하자마자 왕리의 포위망을 다시 밖에서 포위해서 싸웠습니다. 또 9번 싸워서 장안의 용도를 끊고 진군을 격파했어요.
퇴로가 없는 초나라의 군사들은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웠고 마침내 대승을 거둘 수 있었어요. 힘으로는 항우를 이길 수 있는 장수가 없었다라는 기록처럼 굉장히 항우가 용맹하게 싸웠는데 항우가 얼마나 무섭게 싸웠던지 같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제후들이 항우가 두려워서 벌벌 떨었고 그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항우는 이 거록대전으로 27의 진나라의 주력 부대를 섬멸하고 제후들의 군속을 모두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성공으로 항우는 중원의 주인이 되는 가장 유력한 인물로 떠오른 것이죠. 오늘은 진나라의 시대적 상황과 유방과 항우의 등장 그리고 거록대전에 대해서 말해봤는데요. 아무래도 한나라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뒷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흥미로우셨나요?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